생각해보세요. 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가와 독자, 그 같은 거리면서 다른 생각에 대한 부분을 함께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작가 입장에 계신가요? 독자 입장에 계신가요? 아니면 같이 작가와 독자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입장에 계신가요? 어, 제 경우를 보자면은 제가 글에 대한 관심을 있기 전과 그리고 그 관심이 있으면서 조금씩 글을 쓰고자 하는 노력을 한 그 이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처음 관심이 높았을 때 글을 쓰면서 다른 분들이 이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신경도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나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또는 다른 생각으로 그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때때로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글을 쓰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또 그 깊이를 알아가고 그것이 얼마나 그 내 삶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부터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 내가 쓴 글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처럼만큼 그렇게 깊이 신경을 쓰지는 않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어, 내게서 떠나간 글은 이미 독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들을 하십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가가 되기도 하고 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작가란 내가 뭐 취미로든 어떤 형태로건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입장을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의 호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의 내용과 그리고 거기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의미 그런 것들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글을 읽더라도 해석하는 이가 다르고 거기서 깨닫는 거 전해오는 느낌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아주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뭔가 나의 생각을 남기기로 생각하는데도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안목이라던가 얘기들을 신경을 썼다면 이렇게 시작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올해 중요했던 것은 이 새로운 것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부분이었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또 하는 공부가 나름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또한 작가 독자에 대한 그 같은 거리이면서 다른 생각에 대한 걸 제가 늘 느끼고 있던 부분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 화두로 던지고 싶었고요. 저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굉장히 그 업무가 많이 바빠서 몸이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뭐 몸살도 나고 감기도 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출장을 갔다 오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누워 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누워 있는데 나 자신이 너무 떨어져 버린 낙엽처럼 뭔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계절이 지나고 바람 불고 이러면 떨어질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있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아우러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썼던 글이 이 낙엽이 되어라는 글입니다. 네, 여기 요거는
보니까요, 수필 문예 제 17집에 제가 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입장에서는 일이 너무나 많았고 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만 그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그 건강한 면에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또 글을 그 쓰고 나니까 나에 대한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조금 다듬는 계기가 되었고 또 앞으로 일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글을 발표하고 나서 물론 저는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읽고 난 다음에 그 읽으신 분들의 그 생각들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난 너무 아팠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투정적인 내용들을 쭉 읽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가장 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수필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따뜻한 시선 그리고 뭔가 읽었을 때에 잔잔하게 전해져 오는 감동이 좋은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제가 하고 있던 터라 그렇게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저 자신을 낙엽에 빗대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 작품에 대한 걸 생각했을 때 글을 쓴 나의 입장과 읽는 다른 분들의 입장이 참으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대고 어떤 저의 그 변명 또는 어떤 이해를 부추기는 그런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그 끌어오르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어, 제가 이 그 부족한 저의 글을 이 영상을 통해서 읽어야 할까 어떨까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제가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영원히 저 개인만의 소소한 저희 몇 분만의 어떤 그 몇 분들과 함께하는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음, 앞부분하고 뒤로 마지막 부분에 잠깐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낙엽이 되어. 가을이 시작할 즈음, 제가 처음부터 틀리게 읽고 있네요. 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낙엽이 되어. 가을이 시작될 즈음 나는 이미 낙엽이었다. 병상에 누워 일상을 떠올리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부스럭거려 구겨진 몸이 마른 잎 같다고 여겼다. 그렇게 느낀 날은 햇살 아래 초록잎이 유난히 눈부신 오후였다. 아침부터 모간이 불편하다. 침을 삼킬 때마다 따끔거리고 목에서 둔탁한 쇳소리가 튀어나온다. 지난주부터 몸을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하여 탈이 난 것이다. 며칠 전 퇴근길에 병원을 찾았지만 쉬어야 할 때를 놓쳐 더 바쁘게 움직였으니 육신이 나를 혼쭐 낼 모양이다. 온몸이 낙엽처럼 주저앉았다. 바늘이 혈관을 찾아 수액과 이어준다. 느린 속도로 떨어지는 수액은 맥박의 리듬과 엇박자로 엉키면서 낙엽에 묘한 생기를 불어넣는 듯 착각하게 한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액체의 기운이 느껴진다. 낮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아보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바스럭거리는 소리가 거슬린다. 그 소리를 멈추려고 가만히 있으면 옆병상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속내가 망가진 이상야릇한 인체 소음이 더욱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 나보다 더 심한 낙엽 한 장이 누웠다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이곳은 마치 거리에서 온갖 낙엽을 쓸어 모아둔 것 같다. 잠들지 못하니 온갖 복잡한 감정이 고개를 든다. 업무상 전화가 올까봐 신경 쓰이고 마감을 늦춘 서류가 걱정되어 머릿속은 계속 동굴을 만들어 간다. 아예 그 동굴 속에 갇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현실과 연결된 갖가지 미련이 고개를 들기도 한다. 수많은 생각이 통증에 무게를 더한다. 강압적으로 잠을 청해본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생각하는데 창가 너머 초록잎과 눈이 마주친다. 일주일의 움직임이 허리를 조여맨 벨트 같다. 월요일은 정해진 계획대로 허리띠를 한 칸씩 동여매듯 자동적이고 능숙한 업무 처리를 요구한다. 아침부터 시작된 회의는 간간히 뒤섞이는 마찰과 불협화음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다. 화요일이 되면 지난 회의에 무게를 더한 심층회의가 다시 열리고 계획서의 결과 보고서까지 마감을 독촉받는다. 수요일에는 아들의 가라앉은 표정을 봤지만 곧 중요한 행사 준비로 그 마음을 보듬어줄 틈을 허락하지 않는다. 목요일에 딸의 학교 안내장에 적혀있던 도시락을 떠올렸을 때는 이미 머릿속이 새하얗게 경직된 순간이었다. 금요일까지 달려오면 뭔가 여유롭고 우아한 시간에 한 조각이 남아있어야 하건만 언제나 부산스럽다. 나는 그렇게 바쁜 하루가 햇살에 빛나는 초록잎이라고 생각했었다. 일상은 늘 서두르고 벅찬 보폭이었다. 싱싱한 나뭇가지에 무성한 잎을 뽐내며 높은 바람을 느끼고 싶었다. 그 마음은 쉴 새 없이 나를 움직여 발걸음을 떼면 오른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왼발이 허공을 질러 앞서 나가게 했다. 걸음을 지속하면 어딘가 도착해 있고 또 다른 걸음을 내디디며 그 보폭만큼 거리를 높였다. 그야말로 초록잎은 낙엽이 되어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이었다. 먼 길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온몸에 한기가 전해져 오더니 식은땀이 순식간에 흘러내렸다. 심각하다고 생각한 순간 속에서 신물이 울컥 쏟아 올라오는데 금방이라도 식도를 타고 오를 기세였다.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여기서 큰일을 치르게 생겼다고 여긴 순간 핸들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정신이 육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알 수 없는 말을 되뇌며 주문을 걸었다. 동대구에 들어서면서 조금만 더 버티자고 생각한 찰나 신호등 앞에 멈추자 오물이 쏟아졌다. 당황할 틈도 없이 역한 냄새와 함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정신이 아니었다. 늦은 밤 나에게 격한 반항이라도 하듯 속을 뒤집어 놓은 사건은 결국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게 한 것이다. 수액이 온몸에 번져 생각의 끝이 흐려지더니 스르르 꿈속으로 빠져든다. 어지러운 생각이 무자비하게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다. 그 생각은 어젯밤 뱃속에서 빠져나온 오물과 뒤섞여 공격적으로 나를 눌러 떨어뜨린다. 내가 바닥에 붙은 낙엽이 되어 있지 않은가. 누운 채로 올려다보니 모든 것이 내 위에 있다. 나를 세워 높이려던 초록잎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놀란 눈으로 몸을 웅크리고 울먹이는 내가 있을 뿐이다. 허망하다. 창밖의 햇살에 다가가려 손을 뻗어보지만 허공만 휘젓다가 움찔 놀라 눈을 뜬다. 병상에 누워있는 나는 꿈에서 본 낙엽 그대로다. 아직 가을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초록잎을 잃어버린 망망한 존재의 허물을 깊이 느낀다.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또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거듭 생각한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 내가 잊고 지내는 것은 무엇일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심코 지나쳐버린 일상이 정작 초록잎은 아니었을까? 삶은 나뭇잎처럼 바람의 크기에 따라 잎이 흔들리고 기온에 따라 색이 변하면 언젠가 거름이 되어 다시 초록잎으로 싹을 틔울 것이다. 생각이 거듭되자 내가 낙엽이 되어 떠올리는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수액이 가는 선을 따라 온몸을 훑고 지나간다. 생기른 잎에 영양분을 채워주는 양 전신에 힘을 실어 나른다. 지금 내 삶의 일정한 보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뜨거운 것이 목젖에 차오른다. 누가 볼까봐 눈길을 돌리는데 눈부신 햇살이 가을길을 열고 있다.
감사합니다. 어, 이 수필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네. 어, 제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이런 수필 한 편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고 그 완벽을 쫓아가는 것이 또 최고 최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느낀 순간순간의 그 마음이 글로 표현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작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제가 쓴 글에 누군가가 같이 공감을 해준다면 그건 너무나 기쁜 일이고 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나만의 일상 속에서 이뤄진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수필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 선생님들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기회가 되면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선생님들도 소개하고 좀 더 많은 훌륭한 작품들도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채널은 그 수필만을 나누고자 만든 채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여러모로 너무나 부족한데 오늘도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힘내세요.